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 민들레 언론 그 민들레에 이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최상목은 왜라는 칼럼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최상목이 어떤 사람인지를 옛날부터 쫙 썼는데 상당히 제가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금융비서관이었어 박근혜 정부 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윤석열하고 최상목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뭐냐면은 미르재단 설립에 최상목이 여러 차례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특검할 때 윤석열이 잡아다가 이제 최상목을 족쳐가지고 다 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소를 안 당했어. 사실 저는 그때 기소를 당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검사 윤석열이 보기에 최상목이 마음에 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훌륭한 관료다라고 이제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경제수석으로 자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경제수석으로 부르고 이렇게 이제 기재부 장관까지 된 거잖아요. 추경호 다음으로 기재부 장관이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평소에 상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랬다. 상무가 그러니까 이게 주군에 대한 이게 형동생 관계고 사실상 이게 보수의 그 특유의 그 주군에 대한 모시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항상 이 범죄에 시키는 대로 그냥 내가 자율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왔던 그 특유의 관료 모피아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성렬이 형을 죽으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있고. 근데 가장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최상목은 이게 뭐 사법 처리의 대상은 안 될 수 있을지언정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가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죠.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1번이 윤석열이라면 1.5번 정도가 최상목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수석에다가 지금 기재부 장관 했잖아요. 탈중국 외치고 다녔잖아. 포브스에서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일보에서 칼럼을 썼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31개월이 향후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 이 엄청 중대한 시기에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해 그 탈중국부터 해가지고 딱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30년 동안 대중국 무역 흑자였는데 딱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적자로 변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정치 스탠스가 영향을 안 줬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망하는데 일조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정권의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민주당이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할지 하면 고발을 지금은 했는데 이게 계속 이런 스탠스면 이게 맞느냐.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GDP만 킬러인가요? 실질소득이랄지 인플레이션 생각을 해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인플레이션까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졌고 실질소득이 감소한 때도 있었으니까 실질소득이 감소한 때가 우리나라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은. 외환위기 같은 거 오면은 그랬죠.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뭐 내란죄에 가담한 것 아니냐, 우유부단함이냐, 아니면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 두 가지 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법적 단호함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법 행위를 집행하는 쪽, 공수처 쪽에서 그러면 최상목도 분명히 또 공수처한테 뭐 협조를 해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경호처에다가 지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만 하여간 사법적 단호함이 많이 떨어진다. 공수처장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뭐 한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렇게 사법적 단호함이 떨어지는 이유가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는 아마 이재명 의원을 지칭해서 그랬을 거야.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범죄의 영역이다 그랬어요. 영상이 남아있어. 2022년에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범죄의 영역이다. 그러면 뭐 뻔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한 것일 텐데 이게 다 범죄거든.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었거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 범죄다. 윤석열도 범죄를 하고 있고 경호처장, 최상목 전부 다 범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법적으로 단호하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그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민주주의정이 안 이겼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안 이긴 거야.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뀐 거야. 탄핵 아직 안 당한 거야. 예? 그다음에 깜빵 아직 안 간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 다 동시에 혹시 여지가 있지 않을까? 혹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고문을 뭐 많은 분들이 우리도 지금 빨리 깜빵 가야 된다. 윤석열 깜빵 가야 된다. 제발 희망 고문 좀 그만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희망 고문 당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쪽은 권성동 측이나 국민의힘 측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법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 졌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진다는 게 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는 거겠죠. 가령 대선에서 안 진 거냐, 뭐 요거에 대한 생각은 대권 주자들은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서는 졌겠죠 아마. 대선에서는 뭐 대체적으로는 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 뭐 이렇게 뭐 부활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음 총선에서 나의 운명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 주자들은 뭐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예. 대권 주자들은 이번에 어떻게 잘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저렇게 하면 뭐 이런 계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은 한남동으로 달려간 44인의 이 친위대 뭐 이런 사람들, 황야의 무법자들이야? 예, 사실 이런 사람들 뭐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정권 잡는다 이런 생각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해서 영남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영남이 지역구인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 예. 이 지금 예를 들면 강남이 지역구인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동작이 지역구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경원도 갔죠. 아무튼 뭐 본인이 뭐 다른 계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영남이 지역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영남 쪽 대구 경북 쪽은 뭐 한 90%가 갔다 그러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팀의 팀플레이, 우리 팀이 이런 팀플레이 할 때 선두에 서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 총선이 또 있으면 총선이 있는 경우에 결국은 뭐 이 당원들이 선호하느냐의 여부가 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위기의 시대에 지금도 박근혜 탄핵 때 뭐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 의리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의리 결국 뭐 시간 지나니까 의리를 지킨 윤상현 이래가지고 뽑아주더라. 무소속으로 나가도 뽑아주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다 영남권 특히 TK 지역 돌아가가지고 의리 그때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리 지켰다. 이 사진 딱 내밀면은 당원들이 그래 이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뽑아준다 이런 생각으로 사서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사진이거든요. 지역구가 저런 상황이 아닌 예를 들면은 김재섭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라디오 이런 데 나왔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가지고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면 뭐하냐 중도가 다 도망가는데 이런 볼멘 소리 하잖아요. 왜? 자기 지역구에서는 난리 나거든요. 저희가 서 있으면은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은 정치적으로 끝나지 않았다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정통 보수 세력으로서의 생명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기 가서 서 있는 저 44명의 계산대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남 자민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정치 세력의 운명은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기들의 운명을 그렇게 지금 이 결정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